지금 제가 언급하는 부분 말고도 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뽑느냐 안 뽑느냐의 차이지 다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몇몇 개만 지금 현장에서 오늘 많이 나왔었던 거를 찝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80페이지 보시면 도핑 검사 11단계에 대해 말하시오 있죠. 요거 쭉 이야기하는 거. 요것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180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그 국내 심판위원 등급에 따른 심사 이거를 심판원의 등급에 따른 심사 가능 범위에 대해 말하시오. 이런 느낌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심판에 대한 그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뭐예요? 국제 심판에 대한 설명 말고 국내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죠. 국내 1급 심판은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 모두 심사가 가능한 부분이고 국내 2급 심판은 지역대회만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국제 심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한 거니까 세계적인 거니까 세계 대회를 포함해서 전국 대회랑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83페이지 스포츠 폭력에 대한 질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뭐 스포츠 폭력은 물론이고 이제 스포츠 폭력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또는 처리 절차 이런 질문이 잘 나오고 있고 스포츠 폭력이 발생 시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제 책 184페이지 상단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사건 발생 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제일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 쭉 요것도 당연히 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폭력 발생 시에 대처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하고 폭력 발생 시에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처가 뭐냐라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왜 응급처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가 있는 것처럼, 그쵸?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119에 신고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제일 좀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스포츠 성폭력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제 같이 또 나오는 질문이 스포츠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러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 알고 보시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된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잦은 지금 빈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요것도 성그루밍이라는 표현으로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성그루밍이라고 해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표현을 꼭 쓰지 않아도 성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써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매칭이 되셔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썸머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약간의 그 이해와 함께 접근을 하셔야 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85페이지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시오. 요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한 5가지 정도 못해도 4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이것도 아주 지금 빈출되는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응급처치는 뭐 제 책에 있는 거 뭐 당연히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뭐 말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그냥 당연히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신박한 게
이제 나온 부분이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자동 제세동기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AED, 영어로 AED 사용법,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처음에 이게 사실 제세동기라는 게 어느 그 공공장소 있죠. 뭐 공항이라든가 뭐 20톤이 넘는 선박이라든가 지하철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법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찾아보면은 이 제세동기가 벽면이나 이런 데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막 심폐소생술을 이제 해라라는 걸 많이 배웠고, 그 심폐소생술이 헷갈리면 흉부압박법이라도 해라, 흉부라도 압박을 해라, 막 요런 걸 많이 강조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이게 변경이 된, 그러니까 추가가 된, 약간 더 응용이 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세동기가 있으면 제세동기를 이제 그 갖다 달라고 한다던가 해서 내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고 있고, 아니면 흉부 압박을 막 하고 있고, 제세동기를 갖고 오면, 누군가가 갖고 오면 제세동기를 활용해서 같이 흉부 압박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CPR과 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막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이제 뭐 시험 문제의 어떤 지금 느낌은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제세동기라는 거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냥 전원을 켜면 사용법도 뭐 옆에 써 있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 멘트가 나와서 멘트가 그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략 그 순서에 대한 부분은 전원을 켠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을 한다. 그러면 그 패드를 부착하고 그 전선이 있어요. 전선을 그 제세동기 본체에다 꽂으면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요.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제세동기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지가 막 해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제세동기가 막 충전을 하고 이제 이거 전기 충격을 가한다. 버튼을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환자한테서 몸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몸이 닿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있으면 전기 충격이 빡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세동기가 충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심폐소생술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이 빡 쇼크를 줄 때는 터치하지 않는다, 닿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심폐소생술과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4단계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에 대한 분석, 전기 충격, 이렇게 4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시행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이제 도착을 하면, 누군가가 갖다 주거나 하면 지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에 2개의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 하나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을 하고, 또 하나는 왼쪽 유두 아래의 중간, 그러니까 약간 겨드랑이 쪽 선에 부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그 유두 아래의 겨드랑이 중간 부분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옆구리보다 윗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2개의 패드가 부착이 된 거죠. 자동 제세동기가 이제 음성 지시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전선을 꽂고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고 멘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제세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이제 시행을 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버튼이 이제 깜빡하면서 이렇게 깜빡이면 버튼을 눌러서 그 제세동기에서 쇼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세동을 그렇게 쇼크를 준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을 한다. 언제까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이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박한 거는 이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 추가된 거 요거 하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응급처치에서 보시면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해봐라.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말해봐라.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해봐라.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해봐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4단계를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흉부압박법에 대해 말해봐라. 계속 강조했었던 중요한 이 응급처치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생활체육론, 생활체육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좀 찝어드리면 생활체육의 정의랑 필요성과 목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필요성하고 목적은 비슷한 뉘앙스가 될 수 있지만 생활체육의 정의는 별개다. 약간 좀 다른 느낌이다. 꼭 잘 보세요, 여러분. 생활체육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하는 바디빌딩도 생활체육 중에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정의가 뭔지 꼭 잘 보시고 생활체육의 필요성 이것도 잘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18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해라.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도 잘 나오고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 요것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역할하고 기능하고 그 같이 보셔도 돼요. 지도자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 시 유의사항이 뭐냐라는 거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생활체육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9페이지 하단에 10번 생활체육 시설 계획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 말해봐라. 요거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체육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 생활체육 구성 요소에 대해 말해봐라. 장소, 기구, 지도자, 안내, 상담, 프로그램, 동호인, 조직 해결성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바뀌면 어려워하는 거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9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질문이 만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에 대해 말하세요 하면 또 헷갈려 한다. 원리나 방법이나 이거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심사위원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약간 당황해 하시고 다른 거로다가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또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 그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5가지 말해봐라 하면 또 이것도 같은 이야기가 된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요것도 뭐 생활체육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요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뭐 문제는 자질이라는 표현으로 잘 나오고 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생활체육 지도자 하면 뭐예요? 트레이너가 갖춰야 할 자질. 성 PT를 생각하시면 뭐예요? 딱 크레이지 딜리버리 미친 의사 전달 능력 그죠?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그죠? 막 지금도 막 제가 지금 막 굉장히 MC 스나이퍼처럼 막 말을 빨리 하면서 계속 이 썸머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이 탁팍 귀에 꽂히는 의사 전달 능력 그죠?
그리고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그죠? 활발한 이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도덕적 품성. 성 PT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 딱 나오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도덕적 품성이 약간 뒤쪽에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다. 칭찬을 믿어. 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런 거, 그죠? 맞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정성, 당연히 뭐 이 이제 뭐 예쁜 뭐 아가씨 뭐 조금 더 챙겨주고 뭐 약간 나이가 많거나 뭐 좀 못생긴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을 좀 덜 챙기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공평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여자는 더 챙기고 남자는 덜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불공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모든 회원들을 공정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거. 자기 통제 능력, 그쵸? 그런 것들, 자기 절제력이나 통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 이것도 굉장한 그 단골 문제인데, 생활체육 그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해 말하라고 하는 거는 190페이지 하단에 17번에 나와 있는 거고, 단계가 들어가면 기획 단계고 계획 단계고 간에 어쨌든 단계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191페이지 19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